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쵸?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창문 밖에도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피해가 많으신 지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와, 정말 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우신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부디 우리 구독자님들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전하게 별 피해 없이 이 기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쵸? 참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기후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우리 매생이 클럽을 열심히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집에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잘 안 따라와요. 그런 영상 보고 막 이렇게 모범생처럼 막 이렇게 탁탁탁 쓰고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 매생이 할 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냥 자기들이 써왔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초등 아이들의 글쓰기가 어른의 글쓰기와 달라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달라야 돼요. 글을 잘 써야 좋다는 거는 똑같죠, 그쵸? 네, 그런데 어른의 글쓰기의 방식, 그리고 어른의 글쓰기의 조건, 잘된 어른 글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글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초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초등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글쓰기에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있었던 아이들이 평생 글쓰기와 친구가 되고, 그걸 사랑하게 되고요. 잘할 수 있는 무기로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우리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초등의 글쓰기는요, 무조건 재미예요. 재미가 1순위 조건이고요. 2순위가 논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인 글을 쓰기 원하시죠? 네, 누가 봐도 정말 물 흐르듯 논리가 흐르고 매끄러운 문장과 띄어쓰기 맞춤법 기본에다가 네, 와, 이렇게 딱 읽는 순간, 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흔히 말하는 잘된 논리적인 글을 쓰기 원하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목표가 되셔야 되고요. 초등에서의 글쓰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고 난 결과물이 재미있네, 이게 아니라요. 아이가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재미있게 글을 써야 돼요. 그 결과가 재미있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생이 클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글을 선뜻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이유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재미있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써도 재미있을 것 같아. 쓰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라는 것에 따라서 쓸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게 평범한 초등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아이들은요, 항상 재미가 너무나 큰 기준이에요. 그게 아이들만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좀, 네, 독특한 거죠. 재미있으면 하고요. 공부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요. 재미있으면 하고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바꿔 말하면 재미있어야 해요. 네, 재미있어야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전집도 너무 좋은 거 많고 백과사전도 많고 지식책도 많고 전집도 좋은데요. 일단은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건요. 그거랑 똑같이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가 재미있는 거야. 나 잘 쓸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글쓰기가 재미있어 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글쓰기에 완전 진리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글은 일단 써야 잘 쓸 수가 있어요. 쓰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등 아이들이 글을 점점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더 좋은 수업?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글을 많이 재미있게 자주 써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야 자주 쓰죠.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하고,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하고,
네,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쓰려고 노력하면서 써본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그대로 실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글을 써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요, 그게 그 글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 사람 중에는요, 확실히 이쪽 언어 지능이 발달한 문과 계열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책을 좋아하고,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고, 언어 쪽으로 발달을 했고, 네, 글쓰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쓰시죠.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쪽으로 아주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은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글쓰기를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똑똑한 거 너무 좋은데요. 똑똑한 거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얘가 똑똑한 게 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글을 다양하게 계속 써봐야 되고요. 자주 써야 되고, 자주 쓰게 만들려면 재미있게. 그래서 재미는 필수, 논리는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재미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쓰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논리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한 맛과 매운맛, 매생이 클럽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딱 그 원리예요. 순한 맛을 쓰는 아이들은요, 논리적인 흐름은 없을 거예요. 뭐 근거를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 이유를 꼭 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재미있게 쓰는 게 목표예요. 재미있게 쓰고 나면요, 이제 매운맛, 조금 더 어려운 논리 글쓰기를 하게 되겠죠. 논리 글쓰기의 핵심,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대는 거. 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찾는 거,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 그게 논리 글쓰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미라는 거. 네. 두 번째는요, 초등 글쓰기가 어른의 글쓰기랑 다른 게요, 어른의 글쓰기는 계속 평가를 받아요. 뭐, 어른까지도 아니죠. 당장 중학생의 글, 예를 들어 중학생이 서술형 평가를 보거나 교내 논술대회 같은 게 열리죠. 네. 그리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A냐 B냐 1등이냐 2등이냐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대학생이 되죠. 잘 쓴 보고서는 A 플러스 이런 점수가 매겨지고요. 네, 아무리 내용이 잘 담겨 있어도 내용은 맞는데 글이 엉망이면요, 그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게요. 직장 생활에서도요, 잘된 보고서, 네, 잘된 기획서, 잘된 제안서,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환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잘된 글과 잘 안 된 글, 잘 못 쓴 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서점 나가보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네, 호기심에 책을 집어 들었는데, 딱 열었는데, 글이 엉망이에요. 뭐,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정확히 모르겠고, 했던 말을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반복을 하거나,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너무 엉망이거나, 혹은 문장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져서 도저히 이걸 읽어나갈 수가 없는 정도의 책이다. 물론 그런 책은 잘 나오지 않지만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 책이라면요, 우리가 그 책을 굳이 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러면 냉정하게 독자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잘된 글, 좋은 글, 잘 써진 글이요, 잘 다듬어진 글들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또 책들은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읽혀지지 못한 채 이제 어느 창고에 재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하고. 그죠? 그런데 초등의 글쓰기는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요,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애들이에요. 이제 한글이라는 걸 배우고 책이란 걸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글이란 걸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그냥 썼을 뿐인데, 그걸 잘 썼다 못 썼다 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인 거죠.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잘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못 쓴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꾸 나보고 못 썼다고 하는 거죠. 네, 더 잘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글을 쓸 때마다 좌절을 하게 되고, 글을 쓰기가 싫어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글 쓰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아이가 왜 이거밖에 못 쓸까라고 본인의 속상한 마음을 결국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쓰고 일기 쓰고 뭐 독서록 쓰고 이게 뭔가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부를 할 때 큰 소리가 더 많이 나요. 네.
독서를 잘하고 못하고는 잘한다 못한다를 많이 평가하지 않고 그것의 결과물로는 사실 나중에 독해력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태의 그런 독해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독서는 사실 보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분량을 읽었으면 잘한 거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쓰기만 하면 어떤 첨삭과 평가와 네, 지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등에서는 안 돼요. 네,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쓰고 싶어져야 된다고. 더 자주 쓰게 만들려면 아이가 쓸 때마다 그걸 지적하지 말아야 돼요. 잘 썼네, 못 썼네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 네, 좋은 평가는 표현하세요. 잘 썼다, 문장이 좋아졌다, 이 단어의 사용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진짜 멋지다, 와, 이런 표현은 어디서 봤어? 와, 이거는 책에서 보고 따라한 거야? 이런 표현은 예전에는 못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어? 엄마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 와, 아빠는 나중에 글 쓸 때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잘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평가하세요. 네, 그거는 하시고요. 글씨 왜 이래? 네. 여기서 띄웠어야지. 여기서 문단 내리고, 여기서, 여기가 양이 좀 부족하네. 조금 두 줄만 더 써라. 이렇게 피드백을 하실 거면요. 네, 그거는 아이가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평가는 안 하는 거다. 네, 잘못된 거는 안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충분하게 쓴 아이들, 충분하게 읽은 아이들은요, 자체 교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이마다 다르고요. 그 교정의 시기가 일단 6학년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꾸준히 쓰고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시죠? 중학교 1학년은 평가를 보기는 하는데 네, 그게 뭐 평가의 그 내신 성적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글쓰기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초등 시기 내내는 부지런히 자주 쓰고 재미있게 쓰는 거 평가하지 않고 칭찬만으로 아이 글쓰기를 계속 다져주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이들이요, 글쓰기라는 도구를 내 성취감을 위해서 약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 시기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어른은 멈춰 있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많고요. 눈에 띄는 성장을 막 그렇게 해마다 성장을 막 거듭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최고 급하게 성장을 하는 중에 있어서 글쓰기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그 글쓰기에서 얻은 성취감으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글쓰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내 아이가 나는 글을 잘 쓰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글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만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글을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잘했다고 본인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칭찬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뭔 일이 일어나죠? 네, 처박아놨던 연산 문제집을 갑자기 꺼냅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 때문에 너무 성취감이 들어서 연산 문제집을 풀어서 막 해요. 막 풀어요. 네, 영어책 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영어책 꺼내서 막 읽어요. 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식사 준비 잘해가지고 온 가족이 막 너무 잘 먹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괜히 기운이 펄펄 나서 화장실 청소를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틀을 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게 눈에 보이는 글쓰기라는 결과물을 활용하시면 돼요. 글 써놓고요, 아이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이 스스로 엄청 많이 만족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글을. 부모님은 아마 눈에 안 차실 거예요. 조금 아쉽네라고 계속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는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본인이 기대했던 정도의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시켜도 공부를 하고 안 시켜도
와서 막 밥상 나르고 막 숟가락 놓고 이런 일을 해요. 그게 바로 글쓰기라는 그 무기를 아이가 이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쓰기를 계단 삼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의 글쓰기를 그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의 글쓰기는 무조건 자신감, 무조건 성취감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부디 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득 얻고 좀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